점적질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웰니스 수요, 오장 유통이 대세다 이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자료는 다 올려놨고요. 그 오장의 유통이 대세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커다란 기회는 경제 유통 성장입니다. 1960년대는 생산 비용을 낮춰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30년간 유통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제품을 만드는 좋은 방법보다는 제품을 유통하는 데서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월마트는 세몰턴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유통회사를 세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항공 노선을 설립한 1970년대 억만장자가 된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프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유통 도구를 활용해서 억만장자가 된 분이 또 로스 페로스라는 다른 회사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키기보다는 그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서 1980년대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기회의 성격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최근 형성된 유통 형태는 두 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삶을 개선해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그 홍보 성격을 띠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소비자들에게 어, 물질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멀턴과 프레드 스미스 20세기의 억만장자 대부분이 제품을 유통해서 싸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부를 축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유통시킨 제품은 소비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1세기 유통 가구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 소비자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유통에 따른 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유용성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세기의 유통은 백화점으로 발전을 했고 그 원하는 것을 단순히 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백화점은 소비자의 삶을 개선시켜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제품을 알려주고 소비자 욕구에 맞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물건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질적 유통이라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물적 유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모든 소매상과 기업이 고객에게 이 두 가지, 즉 질적 유통과 물적 유통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의 백화점은 점점 쇠퇴하게 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조업자들은 할인점 같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으로 배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 양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더욱 내려가는데 물적 유통을 발전시킨 월마트나 코스트코 그 밖에 여러 할인점들이 인터넷 바람을 불면서 다크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물적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재는 가까운 미래에 소비업계에도 가장 커다란 기회는 시점 유통이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항상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고객에게 1대1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또 보도 기술에 따른 보도의 조작 방법을 알려줘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80년대 장거리 전화 할인 서비스가 암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또 비타민과 영양식품이 그래 왔고요. 지난 수십 년간 매년 더욱더 많은 돈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고도의 기술과 고도 조작법의 결합은 직접 판매 회사들이 성장하는 이외에 상당 새로운 기술 영역은 더욱 그런데요. 1980년에 아메이 이 책에는 아이비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이비오들은 아메이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성공적인 비타민과 식품은 직접 판매를 통해 시작했고
아무 때나 이런 영양식품을 살 수 있을 만큼 일반화될 때까지는 오로지 직접 판매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판매를 회사와 품목 파괴 업체의 성장과 더불어 매년 보다 효율성이 뛰어난 제품이 계속 늘고 새롭게 등장한 첨단 제품을 비롯한 건강 제품, 영양 제품 등 소비자가 아직은 그 존재마저 알지 못한 신제품과 서비스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고객을 가르치는 것과 직접 유통은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 가장 커다란 사업적인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엄청난 부는 제품을 제조하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보다 그것을 유통시키는 좋은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유통계층업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음, 이를 예측한 월스트리트는 빠르게 대응해서 거대 기업이 뛰어난 기술의 도구 제조자가 되었고요. 소비자가 이제 원하는 식품, 주택, 의류, 선박, 의료, 교육, 정보 이런 기술 같은 이런 것들은 생산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은 각자 다른 기업이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상위 10개 회사 중에 5개 기업에 들어가는 게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 보다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2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의 결합은 내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술 관련 회사는 도구 제조자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최종재는 생산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회사들을 도와서 최종 재생산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종재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도구 제조자들의 가장 큰 고객이고 그래서 시간 경영이란 나 자신을 잘 경영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현대의 비만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산업화 논리에 따른 주위 환경은 건강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웰니스 산업에서도 자신의 제품을 팔고 사는 기업이나 개인은 시장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자신이 팔고 사려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깝게 제품의 특징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대부분을 괴롭히는 비만이나 나쁜 건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신제품을 접할 때 소비자는 제품 사용서에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찾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제품을 직접 써보는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어, 긍정적이지 처음에는 긍정적이지 않은데도 웰니스 메시지가 전달될 때마다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용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웰니스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거나 아예 열성적인 소비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천만 장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사업이 유통도 직접 유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웰니스, 그 다음에 건강 미용, 뷰티 다 함께 고루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시간이 내가 얼마나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2년에서 5년 아니면 10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